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2월 24일.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그쵸?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지나면 내일은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벌써 다가왔고요. 이제 슬슬, 이번 연도가 이제 끝나는구나, 라는 게 조금씩, 네,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연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도 이제 캠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 역발상 투자자의 종목 선택이라는 주제로 캠피셔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어,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요거는 이 그 차트는 나스닥 종합입니다. 나스닥 종합 차트고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역발상 투자자의 종목 선택. 네, 캠피셔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택에도 똑같은 이 사고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 책에 있는 이 행동 재무학에 관련한 이 프로세스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국가, 뭐 섹터, 규모, 스타일을 먼저 선택하면 비중 결정에는 역발상 사고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고유의 요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뭐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뭐 재무 건전성, 이익률, 그리고 세계 시장의 어떤 진출도, 그렇죠? 그리고 경영진, 고객 및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 가격 결정력 등등을 고려해서 이 부문별 비중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역발상 사고로 회생 기업을 찾아내서 적용할 때 멋지게 통하는 기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캠피셔는 1984년에 출간한 첫 번째 책, 이 슈퍼스톡스에서 이 기법을 공개했다라고 하는데요.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이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 기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월스트리트에서는 좀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요. 이 경영진이 제품 이 수명 말이 헛나왔네요. 이 제품 수명 주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거나 실수를 저지른 탓에 회사가 공경에 처하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경영진이 회사를 다시 일으킨다면 이 회사는 놀라운 어떤 성장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중보다 이 사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슈퍼스톡스라는 책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익이 이익이 무한정 증가하는 기업은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증가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는 거고 대부분 고속 성장 기업은 일시적으로는 위기를 맞아서 비틀거리면서 실적이 악화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량 기업들은 되게 빠르게 회복을 하죠. 그러나 군중은 소위 전문가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이 사실을 아예 망각해 버립니다. 이런 회사에 대한 분석가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건데요. 회사가 초기에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에 매료된 분석가들은 회사의 장래를 지나치게 낙관해서 너무 터무니없게 높게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군중이 몰려들어서 주가를 턱없이 올려놓아도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평을 열 탁월한 기술 회사라고 이 과장 선전하면서 과도한 주가를 합리화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악재가 출현하면은 사람들은 회사를 비난하면서 주식을 내던집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회사의 기술력이 원래부터 취약했는데 경영진이 속였다. 그 주장을 합니다. 우리도 속았다. 그렇죠? 원래부터 안 좋은 건데 경영진이 좋다고 말해서 모든 사람들, 특히 나도 그렇게 속았다라고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이 과장 선전도 잘못된 이 잘못이지만 불평도 전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기대가 지나치게 컸던 탓에 최근 이 정보 편향에 좀 빠졌고 그래서 실망도 컸던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불평은 손실에 대해서 위안을 얻으려는 행태로서 일종의 어떤 인지적 오류이죠. 인지적 오류이고 주가가 바닥을 칠 무렵 사람들의 기대감은 모두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반등 가능성이 없다고 단념하지만 이 회사가 그 정도로 취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의 재무학적 오류를 이해하면 시장이 거칠게 오르내릴 때도 도치감이나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회사가 성장세를 보이면 군중은
이 제품 수명 이 제품 수명 주기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 성장세가 무한정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제품 수명 주기는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뭐 조사, 개발, 설계, 시험으로 이어지면서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마케팅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후 주문이 들어오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 돈만 잡아먹던 프로젝트에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이익이 치솟고 전망이 밝아지면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종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열광은 보통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이 독점이 있는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해자가 있는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보통의 기업들은 이 경쟁사들이 모방 제품을 출시하면서 경쟁력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를 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독점이었다가 매출이 점차 감소하고 제품은 수명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데도 사람들은 매출이 무한정 이어질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초기 무서운 성장세가 먼 미래에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이제 최근 정보 편향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일부 기업은 미래를 내다보고 신제품 계획을 수립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제품의 수명 주기가 다하면 다른 제품으로 그 자리를 메워 매출을 계속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R&D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회사가 더 성장하고 더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신생 기업의 경영진들은 대개 풋내기들이다라고 이제 캠피션은 말하고요. 그들은 일하면서 배우고 실수도 이제 저지르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그토록 빨리 식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탓에 후속 제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립해 놓은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차기 이 어떤 대박 제품 출시가 예정보다 지연되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품에 하자가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모두 해결 가능한 문제일 뿐 이 회사가 부실하다는 징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역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원가 상승 탓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수익 잠재력은 여전하다. 그러니까 아마도 역경에 빠진 시점에 원가가 높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은 매출 증가를 내다보면서 생산과 마케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해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단기 전망이 어두울 때는 이런 비용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문제 해결에도 돈이 들어가고 고장 수리, 뭐 고객 불만 해소, 이미지 마케팅, 뭐 생산 프로세스 개선에도 적잖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나 어떤 생산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상각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 기업이 회생하면 이런 손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해결되면 매출이 다시 증가하고 이익이 나오면서 역경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회생하지 못한다고 보고 헐값에 팔아버린 비관론자들은 땅을 치며 후회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성견지명이 없어서 이런 정상적인 진행 과정을 내다보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실수를 저지른 다음에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어디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고 어떤 편견이 있었는지 이 성찰하면서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군중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무시할 때가 바로 역발상 투자자가 살 기회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기업의 겉모습은 끔찍하다라고 합니다. 이익은 감소하며 적자로 돌아서기도 하고 재건 과정도 혼란스러워 보인다. 임직원들은 사직하거나 해고당하고 손실을 막으려고 경영진은 간접 비용을 최대한 낮춘다. 생산성이 낮은 개발 프로그램은 아예 폐기를 하죠. 또 제품군이 무더기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회생기업의 어떤 보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경영진은 과감하게 군사를 빼고 핵심 역량에 노력을 집중하지만 이런 과정이 외부인들에게는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만 비춰진다. 이 과정이 지나가면 회복의 초기 신호가 나타난다. 신제품이 출시되고 기존 제품에 대한 어떤 신규 주문이 증가하고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사람들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좀처럼 바꾸지 못한다라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분석가들은 회복세를 깎아내린다라는 거고요. 기업이 제시하는 장기 전망이 허풍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시한다. 이 과대선전으로 투자자를 속였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기업을 증오한다. 경영진이 무능하고 부정적이며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본다.
초기 회복 신호가 일시적인 어떤 반등에 불과했다고 간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기업이 인기가 지나치게 떨어졌다라는 조짐이겠죠. 그러나 단지 소외된 주식을 선택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 일부 기업은 영영 회복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완전히 폐업하거나 연이은 파산과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이 기업이 어떤 실제 잠재력을 가늠할 때는 기본적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경영진은 이 문제를 성장 기회로 보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경쟁 우위를 확보했는가,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은가, 자금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비용을 적극적으로 절감하고 있는가, 이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신제품과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질수록 잠재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캠피셔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들, 최근 정보 편향에 빠지지 말자. 그러니까 어떤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거고요. 또한 이 기업을 선택할 때 기업이 계속해서 어떤 신제품, 후속 제품을 내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 수명 주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떤 경제적인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라면 경쟁사들이 들어올 수가 없겠지만, 경제적 해자가 있지 않은 상품군의 어떤 이 매출이 나오는 회사라면 이 경쟁사에서 당연히 모방을 하면서 경쟁사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품에 대한 매출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수명 주기를 생각을 해서 이 제품 수명이 끝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매출을 끌어올려줄 후속 어떤 상품이 있느냐, R&D를 계속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무언가가 있느냐, 스토리가 있고 모멘텀이 있느냐, 그것을 가장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역발상 투자자들은 만약에 매수한 타이밍을 보자라고 한다면 기업의 어떤 수명 주기가 다한 것 같아서 주가가 많이 이렇게 뭐 하락을 해 있다. 사람들에게 외면된 기업들 중에서 기업들을 잘 보다 보면 이 기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충분한 어떤 후속 상품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해서 출시 예정이고 그 예정인 상품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회생의 어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 때 역발상 투자자는 매수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군중들은 이미 주가가 이미 너무 큰 하락 때문에 이 기업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그런 것들 잘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군중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어떤 공부와 자료를 많이 찾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 역발상 투자자의 종목 선택에 대해서 한번 캠피셔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보았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